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성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맨발 걷기를 하셨는데도 열심히 하셨는데도 효과를 못 본 경우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이지만 또 이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학술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질병에서 이제 해방된 많은 여러분들에 대해 그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고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암이라든지 그런 만성병들, 난치병들, 당뇨라든지 불면증, 우울증, 류마티즘, 고혈압, 뭐 이런 척추관 협착증, 이런 여러 가지 그 만성병에서 많이 완치되고 또 호전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저 역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100% 저는 맨발 걷기를 꼭 하시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환자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의원 원장이 아니라 맨발 걷기 전도사 같다고 이제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가끔씩 맨발 걷기를 열심히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또 진찰하고 치료하고 하면서 왜 이분들은 안 좋아졌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맨발 걷기 열심히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았던 첫 번째 원인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분께서 이제 갱년기셨어요. 그래서 갱년기 때문에 피부병이랑 또 비문증, 이명증, 눈떨림, 구강의 염증, 쥐 내리고 수족냉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맨발 걷기를 1년 동안 아주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차도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문진을 하면서 이 환자분의 식사 습관과 위장 상태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의심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빵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빵 만들 때 이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열량은 높지만은,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미네랄도 많이 이제 빼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물은 하루에 3잔 이하로 섭취하신다고 했고, 그것도 또 정수기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장 기능이 약하니까 좋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흡수를 잘 못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갱년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 질환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호소하셨던 뭐 쥐가 난다든지, 구강에 염증이 있다든지, 뭐 눈이 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합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셨어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암에서 말기암 같은 데서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해서 나으신 분들, 그런 체험담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같이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현미라든지 야채라든지 신선한 야채, 유기농으로 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서 이 맨발 걷기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맨발 걷기를 할 때 꼭 이런 그 비타민 미네랄의 그 흡수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발 걷기 같은 경우 주 효과 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것이 효과 중 하나인데요. 근데 정작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재료가 되는 게 규소인데, 이 규소가 부족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해서 ATP 생성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발 걷기와 함께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많은 현미밥이라든지 통곡물, 잡곡들, 그 다음에 야채, 신선한 야채, 유기농으로 만든 야채, 특히 가장 효과적으로 야채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즙이거든요.
그 생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밀순즙, 뭐 감자즙, 비트즙, 샐러리즙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드시면서 맨발 걷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앞에는 부족해서 문제였는데 두 번째는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자파와 중금속. 이 전자파와 중금속이 너무 과다한 분들이 또 맨발 걷기를 해도 효과를 잘 못 보십니다. 일례로 어떤 환자분이 있었냐면은 이분도 암 환자 분이신데 저한테 오시기 전부터 맨발 걷기에 대해서 알고 이제 실천하고 오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산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산에 혹시 이제 송전탑이라든지 전선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맞다라고 하시면서 그 코스가 바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코스에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당장 이제 그 코스를 바꾸시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는 방에는 모든 전기 제품을 빼시라. 그리고 또 접지, 항상 24시간 접지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우스 패드가 이제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컴퓨터 저도 많이 쓰니까 마우스 쓸 때 이제 제 손에 이 접지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수치가 높은 분들이 이 맨발 걷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검사해 보면은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되면은 이제 맨발 걷기 해도 별 차도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 참치 캔이라든지 뭐 그러면 이제 수은이라든지 비소 같은 게 많이 이제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외식을 많이 하신 분들에서도 중금속 수치가 높거든요. 조리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치아 이제 아말감 같은 데서 이제 수은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제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런 중금속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중금속이 여러 가지 영양 중에서 면역계와 특히 이제 신경계 이런 부분을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맨발 걷기를 해도 내 몸에서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할 때 이러한 두 가지 점 꼭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더욱더 맨발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영상이 난치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환우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